안녕하세요.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뭔가 삶의 변화를 갖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글쎄 책 한 권을 읽고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. 굉장히 신기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,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깔끔하게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요리에 진심을 보이면서 막 인스타에 이렇게 날마다 보면은 막 한상 그득히 너무나 이렇게 막 정성 들인 그 밥상을 집밥을 해서 한 사진을 자꾸 올리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이게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.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요리를 멈추다. 요리를 멈추다. 요리를 정말 멈추고 싶죠. 요새 같아서는 날도 덥고. 근데 이 책은 3년여에 걸쳐서 이 부부가, 강하라 심채윤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베지테리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.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음식은 몸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가족까지 바꾼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, 이 강하라 씨는 이 책에 의하면 프랑스 요리, 이태리 요리, 일본 요리, 제과 제빵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요리 선생님이었었는데, 그래서 정말 날마다 맛있는 음식들 막 해서 먹고,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, 그리고 뭐 여행을 가면 뭐 정말 그 비싼 식당들 미슐랭 투어 하는 뭐 그런 여행들을 주로 많이 하셨고, 그런데 정말 그런 거에 뭔가 정점을 경험을 하면서 이분들의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.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비만해져 있고 막 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렇게 하고, 일단 그 자신의 몸도 너무 안 좋고 너무 막 날마다 피곤하고 그래서 뭔가 생각이 좀 바뀌는,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? 이게 과연 뭐지?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. 건강은 뭘까? 아름다운 요리는 정말 뭘까? 뭐 이런 생각.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? 우린 과연 뭘 먹어야 될까?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이 드셔서 드시던 차에 이분도 책을 한 권 봤는데,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였어요. 하빗 아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 법칙이라는 책이었다는데, 사실 저는 이 책은 뭐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가 생겼는데, 이제 그게 어떤 채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음식은 그야말로 과일, 채소 이런 거. 우리 어떤 인류의 그 조상들이 처음에 먹었던 것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. 수렵 채취를 통해서 먹었던 거, 과일 따먹고 뭐 캐서 먹고 뭐 그런 거였겠죠. 그래서 정말 그렇게 조금씩 식사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뭐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어떤 변비라든지 그런 어떤 병들이, 그리고 컨디션들이, 병은 없어지고 그런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연식물식, 그러니까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, 과일과 야채 위주의 어떤 그 채식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서면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뭐 소비지향적이고 말하자면은 많이 누리고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워내고, 그동안 어떤 막 채우고 뭐 몸도 채우고 뭐 살림살이도 채우고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건 좀 비워내고 덜어내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베지터리언이 되기를 작정하고,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여행지에서 또 베지터리언들을 또 만나고 또 그들과 교감하고,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이 다녔던 데가 뭐 하와이, 그 다음에 뭐 프랑스, 뭐 남프랑스, 뭐 스페인, 뭐 북유럽 이렇게 각국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베지터리언들의 어떤 삶들, 어떤 그런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폭넓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가볍게, 조금 더 가볍게 먹고, 먹는 것들을 비워내기를 시작을 하면서
또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채식을 하다 보니 그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갖고, 사실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는 것들이 요새 환경에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정말 그 아마존 밀림을 밀어내고 거기에 이제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심어서 또 이렇게, 그래서 어떤 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채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끊어낼 수 있고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사는 거, 뭐 두루두루 정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분들은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욕구들 있잖아요. 식욕도 욕구잖아요. 어떤 그 욕구가 욕망이 되어지고 욕망이 어떤 탐욕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에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. 비워내고 덜어내고 먹는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막 기름지고 막 맛있고 막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점점 더 이렇게 심플해지고 더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어떤 그 여정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그려진 것 같아요. 이 책에서 보면.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바꾸면서 인생에서 지금은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, 그런 어떤 식생활의 변화로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 서문에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, 뭐 아침에는 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. 그래서 우리 뭐 시리얼 뭐 애들 아침에 꼭 밥을 안 먹이면 시리얼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다. 오히려 아침에 가볍게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이는 게 더 좋다. 그랬을 때 오히려 아이들의 그 단 음료라든지 단 과자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. 아침에 충분히 단 과일을 많이 먹이면. 근데 저도 이거를 좀 실험적으로 해봤어요. 그랬더니 정말 아침에 이렇게 그 요새 과일들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맛있게 아침에 과일로만 식사를 해도 충분한 식사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 꼬가리 같은 경우도 단 음료를 거진 먹지 않아요. 거진 그냥 음료는 물 뭐 요 정도만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과즙, 제 집에서 엄마가 내려준 어떤 그런 거를 먹는데, 그 이유가 찬찬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뭐 단 사탕이라든지 단 음료라든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간 어떤 주스류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아이가 갖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좋은 음식, 제대로 된 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안다는 거예요.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. 근데 저도 사실 그걸 굉장히 공감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예전에는 그야말로 소비지향적인 여행, 막 뭔가 쇼핑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여행했던 하와이에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와이에서 집밥을 해먹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집밥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얘기가 있거든요. 왜냐면 요새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집밥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뭔가 배달 음식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뭐 그런 음식들로 우리가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전 좀 그게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밥은 그냥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금 더 신선한 재료로 뭔가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그래도 사랑과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간 어떤 그런 음식을 집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, 그래서 아마 제 친구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집밥의 중요성, 정말 집에서 그렇게 좀 심플할지언정 별거 없는 밥상일지언정 그래도 신선한 재료로 뚝딱뚝딱 해서 도란도란 같이 먹는 어떤 그런 집밥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삶이 조금 더 간소해지고
요새 말하는 어떤 미니멀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,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겠죠. 그러면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어떤 삶으로 가는 어떤 그런 여정들이 저는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다웠어요. 책 한 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먹는 것에 관한 변화는 삶의 모든 프레임을 바꾸었다.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먹자는 작은 변화가 채식인이 되도록 이끌었고, 채식인으로 사회를 바라보니 소비와 쾌락의 추구에 관한 철학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었다.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어떤 동물 윤리와 지구 환경, 기여와 난민 문제를 인식하기까지 되었다. 그래서 그동안 삶을 돌아보고 소비와 많은 관계들에 대한 생각들,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. 그래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,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던 삶에서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, 어떤 삶의 철학의 변화를 갖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결국 이분들의 삶을 정말 완전히 보다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.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의 아이들이 음식을 바꾸면서 아이들이 성격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그 틱도 있었고, 뭐 ADHD도 있었고, 그런 일련의 변화들이 먹거리를 바꾸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 3년여의 시간 동안 틱도 없어졌고, ADHD도 없어졌고,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편안해지고 몸도 마음도 정말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저도 한편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뭔가 지금 그런 정서적인 불안증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먹거리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. 너무 편하게 가공식품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뭔가 신선한 음식으로 뭔가 좀 더 건강하게 어떤 순환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어떤 첨가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뭔가 심적으로 많이 불편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맞다고 느꼈어요. 여기 그게 나오네요. 큰아이의 ADHD와 틱장애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. 그렇다고 뭐 우리 모두 다 뭐 베지터리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뭔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들, 뭔가 그것이 한편으로 잘못되지 않았을까,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좀 틀어봐야 되지 않을까, 집밥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던 이런저런 어떤 계기들이 되었던 책이에요. 저한테도.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할 말이 많아서 너무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좀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한 생각들도, 그리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, 정말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해야,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, 돼주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도 여러분답게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. 책방 언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